자, 이제 재밌는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윤석열이 취임한 첫 주말, 김건희와 백화점 시장 나들이를 했다더라. 이거 보면서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딱 세 글자를 이야기하더만. 치읓, 지읒, 이응. 초성게임. 치읓, 지응, 이응. 치읓, 지응, 이응. 뭐예요? 이거는 뭐 단어는 아니고요. 췌장염인가? 원래 당뇨인 사람들이 췌장염 걸릴 사람. 저거 보고 뭐라 그랬냐면은 어떤 노인네가 아유 저런 쳐주길. 아. 제가 오늘 국회 가면서요. 그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분이 좀 약간 고령이세요. 그런 경우에는 정치 얘기 안 하는데 기사님들도 내가 국회로 갈 때 윤석열이 시정연설하고 나오는 그 시점이에요. 경찰 쫙 깔려있는 상태에서 그 양반이 내가 내릴 때 윤석열은 뭐 시정연설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해드리니까 하는 말에 윤석열 저렇게 하면 안 될 것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잘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이제 하는 이야기 중에 이제 그분도 그렇게 생각. 지각한다면서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였어요. 김건희하고 그랬죠. 광장시장 갔다가 그 다음에 저기 이제 남산 무슨 한옥마을 네. 예. 여기를 갔다가 나중에 강남 신세계 간 거 아니에요. 네. 예. 근데 그 순서가 잘못됐더라고요. 발표할 때도. 네. 백화점 먼저 먼저 가고 갔다고. 광장시장을 나중에 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민심 탐방으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NSC는 안 열고 주말 되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죠. 주 120시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요연근무제라는 걸. 요연근무제. 사실 요연근무제 하고 있거든 지금도. 뭐 사업장 어디 얼마큼 이하는. 근데 실제로 본인이 노동시장은 유연하게 만들자. 그 뭐냐면 쉽게 자르게 하자 했던 사람이 저희 그냥 쉽게 표현해서 회사는 지각, 퇴근은 칼, 그리고 주말엔 자유를 만끽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직원들은 연장 근무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까 말한 치읓, 지읒, 이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렇잖아요. 원 대통령이 주말에 물론 시장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랑 특수관계에 있는 백화점에 가갖고 신발 사고 하는 장면을 언론에 노출한다는 것. A 신발. 그러니까 저렇게 언론에 사진을 노출하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너무 미심쩍고 계속 똑같은 패턴인 거죠. 그러니까 개사가 논란 때도 그렇고 그 경찰견하고 그 김건희 여사가 찍었던 그 사진도 그렇고 결국에는 독자 투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 대통령 내외가 쇼핑하고 있는데 누가 사진기를 들이다 댑니까? 지나가는 일반 시민이 스마트폰 들고 가까이나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호원이 9명, 10명이 둘러싸고 있는데 거기다 취재진도 있었을 테고 그런데 그걸 너무 뻔한 걸 가지고 독자 투구라고 사진을 돌리는 것 자체가 너무 기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참모들도 모르고 김건희가 가자고 제안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행보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일단 첫 번째는 김건희가 계속 하얀색 옷을 입고 나오잖아요. 굉장히 결백한 그 이미지의 코스프레를 계속 해가면서 그리고 결백 순결이 아니고 결백으로 가죠 그냥. 예. 그리고 취임식 이후에는 좀 내조에 치중하고 나서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서는 거 보면은 굉장히 A 신발 욕 나올 정도로 정말. 확실히 관종은 관종이에요. 이런 식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나온다고. 그게 이제 그런 거지. 시장에 가서 사람들이 목소리 듣는 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네. 근데 주말이 있는 삶. 주말이 있는 삶. 백화점 가서 가진 자들이 뭐 이제 그런 거지. 진짜 이제 스토리를 만들려고 남편이 신발이 너무 달아서 김건희 여사께서 신발 하나 사러 가는 거다. 조용히 갔다 오면 되거든요. 근데 그 보통 신발 신고 잘 걷는 거 못 봤는데 항상 그 의자에 발 올리고 쩍벌하고 있고 해가지고 이렇게 뒷굽이 다리토록 그렇게 많이 걸어 다녔나? 그런 모습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어떤 신발을 사더라도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스토리가 있었거든요. 음. 예전에 이제 수제화 아지오 같은 거 예. 사회적 협동조합 네, 가가지고 맞아요. 그분들이 그 전부터 이제 그런 구두를 맞춰 신었다라는 스토리가 예, 있었는데 그게 청각장애인이 만드는 음. 구두라고 해가지고 네. 굉장히 많이 유명해졌죠. 그래서 후에 그 성수동 그쪽에 좀 이 시장이 좀 활성화됐죠. 커지는 예, 활성화되는데도 도움을 줬었는데 지금 이거는 백화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백화점 갔다가 광장시장 갔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광장시장에서는 왜 신발을 안 사나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아 진짜네. 네, 최고인데 거기도 신발 팔아요. 그러니까 시장표 신발은 안 사겠다라는 거죠. 내가 광장시장 매니아예요. 무려 30여 년 전부터 갈 곳 없으면 혼자 가서 술 먹던 곳이 광장시장이에요. 거기를 부르시지 윤석열이 더럽혔어 지금. 음. 아니 그리고 뭐 강남 신세계를 뭐 돈 있는 사람만 가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나 갑니다. 아무나 가는데 거기가 어딥니까? 고속터미널이 있는 곳이에요. 서울에서 복잡하기로는 거기가 강남에서는 제일 복잡할 겁니다. 근데 그 일대를 완전히 마비를 시켰어요 그날. 그러니까 경호를 대동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그게 경호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그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그 지금 이 상표가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바이네르라는 우리나라 국내 상표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이 매장이 서울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야 정말 어마어마한 그 많이 있어요. 취재력이에요. 굳이 신세계백화점 가지 않아도 많이 있다고. 광장시장 근처에도 있다고요. 그리고 바이네리에서 직영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신세계백화점을 갈 필요가 없죠. 용진이 때문에 갔겠지? 네. 어. 저는 정용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바이네르 그 구두 회사 음. 그 대표가 또 뭐 김건희하고 뭐 인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좀 찾아보니까 이 대표가 김원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이제 포털에서 찾아보시면 나오긴 해요. 근데 이 사람 프로필에는 본인이 서울대 나왔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그 우리가 잘 아는 최고 경영자 코스 있잖아요. 그거를 밟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인터뷰한 게 있어가지고 아 이런 식으로 우리 명신이 언니랑 연결이 되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아까 그 윤석열이 신세계백화점 갔던 사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윤석열이 그날 입었던 옷이 아르마니 익스체인지입니다. 그 앞모습에서 보시면은 이 AX라는 로고가 딱 보이거든요. 저는 전혀 이게 명품 같지 않네요. 참 웃기다고 생각해요. 일국의 대통령이 브랜드가 보이는 옷을 입고 나갔는데 저게 아르마니에서 나오는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약간 스포츠? 예. 아르마니보단 저가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 옷을 왜 입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 아르마니 익스체인지의 수입사가 어딘지를 봐야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아. 저는 이거 우연 아니라고 생각해요. 뒷광고지 뒷광고. 물론 윤석열이 입어서 아르마니 익스체인지가 폭락할 수도 있죠. 그렇지. 응. 그렇지만 굳이 저거를 그리고 우리 그 취임 연회 때도 보면은 왔었잖아요. 정용진이 다른 예. 백화점도 많이 예. 왔었지만 그리고 그런데 정용진은 우리 또 가세연의 열렬한 팬이기도 하고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굳이 이렇게 신세계를 콕 집고 이런 식으로 등장을 했었어야 됐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명백하게 대통령쯤 되면은 국민을 위한 태도가 있어요. 아까 마차님이 굉장히 핵심을 찌른 거예요. 신발을 광장시장에서 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백화점에서 하는 걸 비공개로 하면 안 됩니까? 굳이 가서 생쇼한 거잖아. 지금 예. 김건희랑 같이 가가지고 막 쇼핑하는 모습. 예. 얘네들이 보기엔 이게 약간 좀 선진국형일 거라고 자기들끼리 착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적 정서에서 이런 거 인정 안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막상 가서 뭐 먹을 거리는 광장시장 가서 사오고 실제로 진짜 쇼핑 비싼 거는 백화점 가서 하고. 맞아요. 나 되게 이중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중앙일보가 그 짓거리 많이 하지. 김건희가 입고 나온 거 다 완판 같은 식으로 억지로 꽤 맞춰요. 누가 저걸 찾아서 그거를 김건희가 입은 거니까라고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저번에 그 치마 입고 나왔을 때 네. 쇼핑몰에서 파는 치마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알고 김건희가 가르쳐주지 않은 이상 그렇죠. 수십만 개가 있을 그 치마 중에 그게 언론에 노출되자마자 1초도 안 돼가지고 어디 상표라고 그게 매진됐다 완판됐다 이런 얘기가 가능하냐고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하는 거고요. 만약에 문 대통령이 주말에 신세계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다. 신세계가 꼭 아니래도 특정 상표에서 그게 알려졌다. 사진이 알려졌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분 잘 썼더라고. 이거 좀 읽어주세요. 만일 윤이 아니라 문재인이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신세계 백화점, 심지어 강남점에서 주말에 쇼핑을 했다면 생각해봐. 지금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아마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구테타 일어나고 내전 벌어졌을걸? 그 정도야 느낌이.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 쐈는 데가 더 핵심이에요. 예. 그렇죠. 안보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제 퇴근하고 NSC는 안 열고 그 바로 다음날 쇼핑 가버려. 근데 이제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했다고 해서 모든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예단하는 건 좀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북한의 행동은 굉장히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이 핵을 보유한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모든 정치적 태도가 다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핵 확산을 반대하는 선진국부터 예전에 핵을 포기했던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들까지 그러니까 과연 핵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고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 선진국 입장에서도 정말 전략적으로 이익인가라는 태도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나라가 미사일을 한 발 한 발 쏠 때마다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전략적으로 어떤 변화 지점을 보이는 건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거거든요. 아니 대통령이 구두 한 켤레 사는데 직접 가면 제일 좋겠죠. 근데 그 아내가 못 챙겨줍니까? 안 그러면 부속실에서 못 챙겨줘요? 다 합니다. 그걸 왜 직접 그런 걸 챙기고 있냐고. 예.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결국 태도의 문제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자기 편의적이잖아요. NSC를 안 연 이유가 심각한 사안이 아니라고 봤다. 아니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심각한 사안이 기고 아니고는 두 번째 문제인 거예요. 선제 타격이란 용어를 써가면서 북한을 적대시했던 자가 대통령이 되자마자 북한이 펀치를 날렸어요. 그럼 이쪽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편의적으로. 그러니까 어떨 때는 아주 미세한 북한의 반응에도 아주 심하게 반응하는 자가 상대방이 지금 힘겨루기 하겠다고 덤비는 상황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또 애써 무시한다. 그리고 그 주말에 교통 마비시키면서 쇼핑하고 있으면 국민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안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가 싶은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 이야기를 비판하고 싶은 거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나왔던 기사 중에 하나예요. 당선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과로사에 없애려 했는데 대통령은 과로를 먼저 누웠다. 감기 몸살 진단 3달 2일 출근할 듯.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 2018년 일정에 숫자가 들어있잖아요. 1월 달에 100회, 2월 달 78회, 3월 달 53회, 4월 달 77회, 5월 달 84회, 6월 달 63회 공식 일정만이래요. 그래서 과로를 먼저 누웠다고요. 밑에 보면 보이시죠? 공식 일정 없는 날이 1월 달에 5일, 2월 달에 3일, 3월 달에 3일, 4월 달에 5일, 5월 달에 4일, 6월 달에 13일 정도예요. 이제는 좀 몸이 아프셔가지고 공식 일정이 없었던 건데 윤석열은 지금 하는 상황이면 그럴 거 아니에요. 토요일을 다시잖아. 공식 일정 없는 날이 최소한 8일 이상이야. 막 그것도- 취임한 사람. 아니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늦게 출근해가지고 일찍 퇴근하는데 하루 8시간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 기록물이 박근혜 정부의 2배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30년 봉인하는데 다른 정부보다 더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마치 뭔가 더 감춰야 되는 게 많은 것처럼 조중동에서는 그렇게 쓰던데 그만큼 기록할 만한 일을 많이 했다는 말이잖아요. 박근혜 정부보다 2배라니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박근혜 쪽에서는 폐기도 많이 했고 황교안 때 폐기 많이 했고 근데 문제는 윤석열 그 비서실에서 나온 이야기 대변인이 한 말이죠. 대통령실은 출퇴근 개념 자체가 없대. 저는 그걸 잘못 보고 그냥 개념이 없다고. 그래서 내가 써놨어 이거. 예. 대통령은 예. 출퇴근 개념이 없다고? 그냥 개념이 없는 건 아니고 이게 윤석열을 결국은 망하게 하는 대표적인 모습일 거예요. 네, 제가 큰 실수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출퇴근 개념이 없다. 저 말이 박근혜 때 한번 나왔었거든요. 국정농단으로 그 태블릿 인정하는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방어하는 논리로서
대통령은 24시간이 근무 시간이기 때문에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근데 그건 그러니까 일하는 공간과 이렇게 잠자는 공간이 같이 있을 때 청와대처럼 관저와 청와대 그 근무 공간이 같이 있을 때 해당하는 이야기고 지금은 출퇴근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출퇴근을 하면서 출퇴근 개념이 없다는 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출퇴근하라 그랬냐고. 그러니까 출퇴근을 하는 중에 출퇴근 개념이 없다니 그 말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꼬박꼬박 출퇴근을 해야 되고 본인이 러시아워가 되기 전에 출근하겠다는 말도 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라꾸라꾸 침대 2개 놓고 거기서 같이 자든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외교부 장관 공간 뺏어서 관저를 만들어도 출퇴근 개념인 거예요. 예.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출퇴근 개념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리고 거짓말도 했어요. 언론에 버젓이 윤석열이 9시 10분에 도착하고 9시 50 몇 분에 도착하고 나왔는데 그게 지각 안 했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저 강인선 대변인이 뭐라 그랬냐면은 출근길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대통령이 지각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래. 아니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왔으면 지각인 거잖아요. 그럼 윤석열은 지가 도착하는 시간이 지 근무의 시작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더라고. 그냥 업무 시간은 9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윤석열 포함해서. 그러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윤석열 자리에 앉는 시간 9시가 출근 시간인 거예요. 근데 기자들 앞에 드러난 게 첫날, 둘째 날은 9시 10분, 12분. 실제로는 그 기자들한테 길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야. 대통령이 막 질문하면은, 오늘은 뭐 좀 그냥 지나가요. 맞아. 그러니까 결국에 일반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에 앉는 시간이 출근 정시 개념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청와대는 보통 7시에 출근하더라니까요. 근데 지금 그렇지. 이 정부는 어떻게 된 게 왜냐면 지금 그 말씀하셨던 그 폐쇄망도 재어있지 않아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할 뿐만 아니라 윤석열이 지금 출퇴근 개념이 없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집에서 업무를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거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보안 시설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통신 보안이. 예. 하다못해 커튼이라도 잠깐 열어볼 수 있습니까? 이거도 허락받아야 될걸요? 왜? 다른 건물에서 이거 쏘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 그 정도로 지금 사실은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 똑같은 놈들이니까.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제가 저번에 재판 받으러 갔을 때 그 미리 이제 변호사 사무실 들러서 이제 뭐랄까 이야기를 마치고 가잖아요. 근데 그 건물 바로 옆이 아크로비스타였어. 저기가 윤석열에 살고 있구나 했던 바로 그곳이거든요. 그 동네는 굉장히 보안에 취약한 곳이긴 하죠. 그러니까 막 철없이 내가 대통령이니까라고 날뛰는 거예요 지금. 저는 철이 없다라기보다 좀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저만의 확대 해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광장시장에 그 윤석열과 김건희가 방문했던 걸 보고 이재명 후보님이 지금 계속 이 시민들과 만나면서 선거 운동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윤석열 자꾸 후보라고 그러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꾸 그냥 윤석열이라고 윤석열- 하시면 되죠. 사람들 또 댓글창에 악플 달리겠네. 윤 선배라고 할게요. 윤검사라고 하던가. 초등학교 선배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 선거운동 하고 있는 거라고 선거운동 하러 저는 광장시장 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문제잖아요. 갈 수는 있지. 왜냐하면 그거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 과덕도 관련해 갖고 부산 내려가면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거니까 그 정도까지는 나는 숨 쉴 공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싫어요. 숨 못 쉬게 하고 싶어요. 그 정도까지는 비판하기가 약간 파괴력이 없는 것 같고 선거운동 이런 걸 떠나서 NSC는 개최 안 한 상태에서 바로 다음 날 쇼핑 가는 모습을 보고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자기 깐에 이게 멋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깐에는 선진국들 대통령처럼 하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국민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느낌이었고 실제로 강용석한테 전화했다며 윤석열이. 강용석의 주장에 의하면. 근데 강용석이 그걸 거짓말 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그 상대가 윤석열인데 그것까지 거짓말 했을까? 녹음해놨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국기문란에 해당한다 싶을 정도. 이게 대통령 된 후에 그랬다며. 강용석하고 김동연 후보하고 김은혜랑 토론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니까 막 수염 기르고 막 이상하게 나오더라. 아이고. 아무튼 이런 것처럼
법을 잘한다는 사람은 내가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윤석열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은 나올 때까지 압수수색해. 자백할 때까지 물어. 이런 정도가 이자의 실력인 거지. 무슨 대통령으로서 갖출 만한 것들이 하나도 안 갖춰진 상태에서 쇼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염장 지르는 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면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앞에 있는 다이소를 가시면서 언론에 계속 공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이소 PPL. 그래서 아니 근데 바이네르는 그 신세계에서 신발을 막 그 신어보는 것까지 하잖아요. 예. 근데 광장시장에서는 뭐 떡볶이를 먹어본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안 나왔거든요. 저는 지금 나오는 사진들이 되게 이상한 게 여러 각도에서 여러 사람이 찍은 사진이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특히나 한옥마을에서는 막 지지자들이 막 몰려들어서 지지자가 있다면 사람들이 막 사진 찍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한옥마을에서 찍은 사진이라고 공개하고 있는 거는 둘이 있는 사진, 지나가는 사진이거든요. 그게 많아봤자 5장 정도가 공개됐단 말이에요. 저는 이게 왜 그때 그 취임식 날 윤석열이 이거 하면서 차 타고 갈 때 환영 인파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되게 탁 와닿았었는데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한번 나갔는데 이것마저 실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오, 들더라고요. 좋아요. 그러니까 분석 좋아요. 경호 시스템에 대해서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론에 발표할 때는 최소한의 경호 인력만 대동하고 시민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철저하게 경호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하고 만날 때 다들 막 와락 안겨가지고 같이 막 선거운동하는 것처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셀카 찍고 하잖아요. 그런 장면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렇게 모이지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없었으니까. 왜냐면 그 사진을 위해서 방문을 한 건데. 그리고 조금 어색하다고 생각했던 거는 둘이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둘이 저렇게 나가서 산책할 일이 없었던 것 같은 분위기를 계속 보이니까 그렇게 친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건 내피셜입니다.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할 수 있는데 어찌됐건 나는 그 무개념, 아까 말한 대통령은 출퇴근 개념이 없다가 아니라 개념 자체가 없어 보이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사인 간에 싸울 때 야 이렇게 개념 없이 이 정도가 아니고요. 대통령의 무개념은 나라를 망치는 거니까. 아무튼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보수 어르신 문재인 대통령이 NSC 열고 안 열고를 떠나서 북한이 도발한 그 시점에 칼퇴근하시고 주말에 김정숙 여사랑 백화점 쇼핑 가셨다면요.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댓글에 보수 쪽에 그 인터넷에 그 댓글 달린 걸 보니까 국가 보안만 문제가 없으면 저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지라고 써놨더라고요. 국가 보안이 문제니까 우리가 걱정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이 가장 큰 위험성은 그거라니까요. 자기 편의적으로 생각한다는 거. 일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만들어준 어떤 상식의 수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자기 편의적으로 생각한다. 북한이 도발하는 건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 NSC 개최 안 했다 같은 거지. 뭐 대통령 된 사람이 후보한테 전화할 수 있는 거지 같은. 그 기준이 안 만들어진 사람이다 보니까 그걸 무개념이라고 하고 무개념이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일종의 탄핵 마이질리지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1부 마치고요.